안녕하세요. 고2 물리학 1. 여러가지 물체 운동 중에 오늘은 변이, 이동거리, 속력, 속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물체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리 시간에 다루는 물리량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기만을 가지는 물리량이 있고요. 이 크기에다가 방향까지 더해진 물리량이 있죠. 그래서 위에 거를 스칼라량, 아래를 벡터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몇 가지 물리량들이 스칼라인지 벡터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위치입니다. 어떤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준점으로부터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가 표시가 되어야만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죠. 그럼 이때 위치는 크기, 그 거리뿐만 아니라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벡터량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위치가 변화함으로써 발생하는 물리량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동거리와 변위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 친구를 예로 들어보죠. 걔가 배가 고파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작위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시다. 걔가 이동한 경로를 선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선, 즉 걔가 이동한 경로를 전부 다 합친 거리, 이를 우리는 이동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동한 경로의 길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칼라량이죠. 그렇다면 변이는 변한 위치를 의미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걔의 처음 위치는 이 파란 점 여기고요. 걔의 최종 위치도 파란 점 여기입니다. 이때 변이는 걔의 처음과 끝의 위치 변화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점부터 이렇게 직선으로 끝점을 연결해 준 것이 변위가 되는 거죠. 위치가 처음에 여기에서 나중에 여기로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변위에는 위치 변화의 방향과 얼마만큼 변했는지 길이가 둘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벡터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걔가 재미있게 무작위로 움직였을 때는 이동 거리가 변위보다 더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이 둘과 관련된 개념이 바로 속력과 속도입니다.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 물체의 이동 거리, 즉 물체의 빠르기만을 나타냅니다. 속력은 영어로 velocity라고 하기 때문에 앞 글자를 따서 기호로 V로 표시합니다. 생긴 U처럼 생겼지만 V입니다. V. 자, 이 녀석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 단위 시간이라 함은 1분, 1초 혹은 1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그동안의 이동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이동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서 속력을 계산할 수가 있죠. 잠깐 여기서 기호와 단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이동 거리 혹은 변위는 기호로는 S라고 표시합니다. 자, 이동 거리는 스칼라고 변위는 방향을 가지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둘의 표기 방법이 조금 다르지만 물리 2에서 배우게 될 내용이기 때문에 둘 다 일단 기호로 S로 표시한다는 거. 그 다음에 단위입니다. 단위는 주로 이렇게 대괄호 안에 표시를 하고요. 길이의 단위인 미터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영어로 time이죠. 그래서 기호로는 T로 표시를 하고요. 단위는 기본 단위 second, 초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동거리 변위 단위에 미터 말고도 킬로미터 등을 쓸 수도 있죠. 시간의 단위도 분이나 시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는 미터와 세컨드가 기본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속력은 이렇게 V로 표시를 하고요. 자, 단위는 미터 per second, 미터를 세컨드로 나눈 단위를 사용합니다. 속력을 구하는 시계도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형태로 나와 있죠. 이때 속력은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동 거리는 스칼라였기 때문에 속력 또한 방향을 가지지 않는 스칼라량이 됩니다. 빠르기만을 나타내는 거죠. 자, 만약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지 않고 계속 변한다면 그 변하는 값들을 모두 표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평균 속력이라고 해서 처음과 끝만 생각하는 거죠. 전체 이동 거리가 얼마고 전체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를 이용해서 중간에 속력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관계없이 평균 속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속력만 이용해서는 물체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빠르기의 방향이 추가된 속도의 개념을 이용합니다. 이번에는 단위 시간당 변위로 계산을 하고요. 변위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속도는 변위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변위의 방향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단위는 속력과 같은 미터 퍼 세컨드나 혹은 킬로미터 퍼 아워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될까요? 물리학 1에서는 직선 운동만 다룹니다.
즉 앞으로 가는 거 아니면 뒤로 가는 것만 다룬다는 거죠. 방향을 두 가지만 표시할 수 있으면 됩니다. 수학 기호 중에 정반대 의미를 나타내는 기호가 하나가 있죠. 네, 바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표시할 때 숫자 앞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붙게 되면 이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바로 방향을 의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플러스 방향이 이렇게 x축 플러스 방향을 의미를 하고요. 마이너스 방향은 반대 방향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속도를 표시할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방향을 표시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를 봅시다. 자동차 A는 동쪽으로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속도를 계산해 보면 2초에서 4초까지 움직였기 때문에 걸린 시간은 2초가 되고요. 변위는 13m 위치에서 35m 위치로 이동했기 때문에 22m가 되죠. 그래서 속도는 11m/s로 표시할 수 있고요. 만약에 동쪽으로 달리고 있는 이 자동차의 속도를 플러스로 잡았다고 하면 같은 속도로 서쪽을 향해 달리고 있는 자동차 B의 속도는 마이너스 11m/s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속도가 계속 중간중간에 변화하는 경우에 이걸 다 표현하기 내기 힘들 때 평균 속도의 개념을 사용을 하고요. 중간은 생략하지 않고 전체 변이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자, 이동거리 변이, 속력, 속도를 이번에는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보죠. 여기서 다루는 그래프는 두 종류입니다. 변이 시간 그래프와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자, 이것부터 살펴봅시다. t1이라는 시간일 때 물체의 변이는 s1이었습니다. 여기 점이 하나 찍히는군요. 또 다른 시간 t2일 때는 s2였습니다. 이렇게 점 찍히겠죠. 이 점들을 연결하여 그래프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물체의 빠르기, 속도를 의미를 합니다. 만약 이 물체가 더 빠르다면 시간이 t1일 때 s1보다 더 멀리 갔겠죠. t2일 때는 s2보다 더 멀리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즉 기울어진 정도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이 물체는 더 빠르게 운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죠. t1일 때의 물체의 속도는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t2일 때도 속도가 v군요. 즉 물체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속도를 계산하는 식 기억나나요? 속도는 변위를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이 식을 변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겠군요. 자, 근데 이 그래프에서 이 부분의 면적을 한번 계산을 해 봤더니, 즉 사각형이죠. 사각형의 가로축은 시간을 의미를 하고요. 세로축은 속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직사각형의 면적을 어떻게 구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의 면적이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식에서 속도 곱하기 시간이 변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으로 이 그래프의 면적이 변위를 의미한다는 걸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변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란 속도를 의미한다는 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란 변위를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그래프는 서로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거나 면적을 구하는 걸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특히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여러 번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이해가 안 되면 몇 번 돌려보거나 혹은 선생님께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양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수고했습니다.